안녕하십니까. 앵그리온 부동산 클리닉입니다. 오늘은 이번 주에 시행되는 수도권의 동시분양에 대해서 설명과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5월 셋째 주고요. 참 오랜만에 수도권에서 대규모 아파트 동시분양이 진행됩니다.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주목하는 서울 구로, 은평, 동탄 중심으로 해서 4,683가구에 대한 분양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서울 은평구 힐스테이트 메디알레입니다. 여기는 총 2,451가구 중에서 일반 분양이 이제 483가구입니다. 전용 면적은 51에서 74로 구성되어 있고요. 여기서 51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아파트 기준으로 따지면 21, 2평 정도가 되는 거고요. 74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27, 8평형 정도 되겠습니다. 많게는 29평까지도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다만 이 지역은 그 교통 환경이 비교적 괜찮은 편입니다.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은평구라 그러면 서북쪽 아닙니까? 서북쪽 끝이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진짜 외곽 아니야?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고요. 어딜 중심으로 보냐에 따라 다릅니다. 서울시청 앞에 가면요. 서울시청 앞에 그 우리나라 센터 시점을 알리는 그 지석이 있어요. 거길 기준으로 해서 서울 중심을 본다 그러면 사실은 불광동이 그렇게 먼 데가 아니에요. 근데 이상하게 그쪽은 대체로 이제 보통 이게 이제 서대문에서 넘어서 그 고개 박석고개라 합니다. 고개를 넘어서 쭉 내려가면 홍제동, 홍은동 지나서 이제 그 은평 사거리, 삼거리 지나서 바로 이제 불광동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란 말이죠. 그런데 조금 외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고요. 또 여기는 지하철 3호선, 6호선이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곳이고 또 도보 5분이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역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준이 정확하게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도보 5분 거리를 역세권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메타로 따지면은 보통 한 500m. 정확한 기준은 없어요. 다만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그 공인중개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부르는 그 시간과 거리가 그렇게 되겠습니다. 그런데 불광역에서 가까운 것도 좋지만 이제 GTX-A가 생기지 않았습니까?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불광역에서 한 정거장입니다. 거기에 넘어가면 연신내역이라고 있어요. 여기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서울역으로 온다. 그러면 불광역에서 도심을 거쳐 올 게 아니라 한 정거장을 저 뒤로 백해가지고 GTX-A를 연신내역에서 타면 서울역까지 GTX 하는 시간만 따지면 한 5, 6분이면 서울역까지 도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. 그리고 이제 이 단지의 특징이 2,451가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? 보통 우리가 이제 아파트에서 대단지의 기준이 총가구를 보통 하는데 2,400가구면은 굉장히 대단지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뭐 프라이빗 영화관, 그다음에 스카이라운지, 게스트하우스 이거는 강남의 원베일이나 뭐 이런 데 있는 것들이지 강북에는 잘 없었어요. 근데 이번에 여기 분양을 하면서 아마 처음 도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런 장점도 있고 가구 수가 많다 보니까 가능한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이 대단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근처에 상권이 확실하게 형성되기 때문에 편의성이 있고 또 대단지가 되면은 장점이 인근에 그 법상 학교가 있을 경우에만 인허가가 나기 때문에 학교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. 인접한 지역에. 그런 장점도 있고. 뭐 하여튼 대단지의 경우가 훨씬 더 장점이 많습니다. 그래서 요곳은 특히 이제 여담입니다만 제가 이제 그 어릴 때 중학교 다닐 때 연신내역에 잠깐 살았었어요. 제가 그쪽에 있는 그 중학교에 배정이 되는 바람에 잠깐 살았었는데 제가
한 몇십 년이 지나서 한번 가봤는데, 많이 변했더라고요. 연신내라는 게 왜 연신내냐면, 연신에 그 천이 있습니다. 조그만 하천이. 개천이라고 해야 되겠죠. 예, 그쪽에 이제, 사실은, 여기서 이제 역천동, 여기서 말하는 신사동은 그 은평구 신사동입니다. 거기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그 핵심,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는 교통 중심 지역입니다. 그래서 거기에 이제 GTX A 노선의 연신내역이 생긴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이곳은 상당히 그 메리트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분양가가 12억대로 나왔어요. 그래서 시세 차익을 바로 당첨되면 볼 수 있느냐? 그거는 물론 이제 새 아파트고 대단지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안정되고 하면 뭐 1, 2억 정도는 뭐 차익을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큰 차익을 한 번에 누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 은평구에서 이제 이 연신내역을 지나서 이제 조금 더 북쪽으로 하면 이제 구파발, 삼송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산으로 연결되는 길이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러니까 관련 지역 서대문구 아니면 종로구에 출퇴근 한다든가 뭐 종로 중구 쪽에 출퇴근 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분들 직장이 있으시다든가 이런 분들은 한번 노려볼 만한 곳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다음으로는 구로구에 있는 고척브루지오 힐스테이트입니다.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단지보다는 좀 절반 정도 작습니다. 983가구에 이제 576가구인데 결국 그냥 가구 수는 비슷하기 때문에 뭐 청약하는데 대단지 983가구면 그래도 뭐 대단지 축에 들어갑니다. 그리고 또 여기는 또 전용 면적이 아까보다 좀 큽니다. 59에서 84. 여기서 말하는 59는 25평형이 되겠고 84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하는 34평형이 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네이버 부동산이나 아니면 기타 부동산 조회할 때 이 전용 면적을 보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잠시 말씀드리면 아파트 분양을 하면서 그 면적에 보면 101 가로치고 84 그 다음에 86 가로치고 59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로 안에 들어있는 게 실제 평수입니다.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. 이 구로라는 곳은 이제 여기서 좀 고척동이라는 데는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부천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. 그래서 이쪽이 이제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상당 기간 동안 없다가 대규모 신축이 공급되는 곳입니다. 그런데 이제 이곳이 서울의 중심은 아니지만 외곽에 그러니까 부천 신도시하고 뭐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 지역에 그 코스트코라든가 또 아이파크몰도 있고 쇼핑할 수 있는 공간들이 대규모 쇼핑몰이 많이 입점해 있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이제 또 교육 환경으로 따지면 이제 버스를 한번 타게 되면 목동 그 학원가를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. 그래서 이제 학원가가 이제 우리 3대 서울의 학원가 있죠. 강남구 대치동, 노원구에 있는 중계동, 그다음에 강서구에 있는 목동. 이 세 군데를 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아이들을 가진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도 아까하고 좀 비슷한데요. 분양가가 12억 4천 정도 나오기 때문에 84 기준으로 많은 시세 차익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다만 새 아파트고 주변 인근 시세를 제가 알아보니까 보통 비슷하거나 조금 낮습니다. 현재 오래된 아파트 경우 새 아파트 경우에는 뭐 거의 비슷한 가격이고 그래서 이제 입주해서 일정 시점 안정이 될 때쯤 되면 그래도 뭐 최소한 1, 2억 정도는 몰라도 수억의 차익을 금방 보기는 어려운 걸로 보이기 때문에 차익만을 노린다면은 이거보다는 다음에 말씀드린 그 동탄 지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우리가 이제 저는 뭐 여러 군데 서울에서 태어나서 여러 군데 서울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여러 군데 살아봤습니다.
결국은 자기가 살던 곳이 제일 좋아 보이는 거고요. 또 편리합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두 개를 비교해 보자고요. 아니 구로구에 사시는 분이 갑자기 아까 말씀드린 은평구 대조동에 아파트가 당첨됐다고 해서 이사를 간다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고 걸리는 점이 많을 것입니다. 반대 경우가 또 마찬가지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직장하고 거리도 봐야 되고 뭐 교통편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될 거다.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. 다음은 동탄 2 신도시입니다. 여기 이제 두 개의 대단지가 동시 분양을 하는데요.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입니다. 그래서 일단 분양가가 저렴하고 그리고 여기는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을 보시는 방법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 왼쪽에 있는 동탄 프레파크 자이언앤푸르조 왜 이렇게 이름이 길까요? 자, 일단 자연자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LH에서 땅을 매입해서 모든 권리를 갖고 있고 시공만 프로지오에서 한다는 얘기예요. 동탄 꿈의 숲 자연앤 대시양도 마찬가지고 대시양이라는 데서 LH에서 쉽게 말하면 시공을 맡긴 거죠. 일정 금액을 주고 자 그러면 이런 아파트들의 특징은 뭐냐면 업체 입장에서는 이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LH에서 받는 돈은 정해져 있고 자기들은 어느 정도 그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어디에서 이제 많은 장난을 치냐면 조경, 그 다음에 아파트의 인테리어 뭐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장난을 칩니다. 그래서 결국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? 우리가 조경을 우리 일반인들이 봐서 나무 수령이 20년 된 나무하고 15년 된 나무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. 사실 우리 압니까? 잘 모르잖아요. 15년짜리인지 20년짜리인지. 이런 거. 그 다음에 이제 뭐 도로 안에 단지 내 도로 포장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컬러가 있는 보도블록을 쓸 건지 아니면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인테리어 가구 같은 것들을 조금 저렴한 걸 쓴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. 또 엘리베이터 가지고도 또 가격 조정을 많이 합니다. 사실 우리가 이제 뭐 LG에서 나온 LG산전에서 나온 엘리베이터라든가 아니면 현대 엘리베이터 그다음에 여기 많이 우리나라에 웬만큼 하는 그런 그 엘리베이터들의 가격하고 중소기업에서 만드는 엘리베이터 업체도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중소기업 제품을 벌써 딱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썼다 그러면 야 이거는 정상적인 아까 이제 은평구 같은 데라든가 이제 구로 같은 데는 자기네들이 그 땅을 사서 자기네들이 분양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뭐 거기서 장난치고 말게 할 게 별로 없어요. 그래서 엘리베이터 같은 거 장난치지 않습니다. 그런 데는 아마 대충 좋은 엘리베이터 쓸 거예요. 그러나 이런 데는 아마 약간씩 그런 차이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. 대신 뭐가 좋습니까? 가격이 5억 9천만 원대 같은 평수에 이 정도 금액이라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거고 동탄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13억 정도 가까운데 아주 인근은 하지만 외곽으로 가도 완전히 동탄에서 사이드를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9억 미친 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결국은 10억대로 본다 그러면 일단 당첨이 되면 2배 정도의 차익은 볼 수 있다. 자, 그러면 내가 작은 동원 능력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고려할 때 내가 동탄에서 이제 출퇴근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도 이제 고려해야겠지만 큰 문제가 없다면 무조건 차익을 노린다면 동탄을 청약하는 게 맞습니다. 네, 무조건 맞는 거고요. 다만 이제 동탄이라는 데가 분당의 2.5배거든요. 넓이가. 그래서 동탄역을 중심으로 해서 외곽까지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. 그래서 물론 이제 버스 같은 것들이 잘 운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거리가 꽤 있기 때문에 걔들이 이제 주장하는 거는 이제 동탄 가셔보면 알겠지만 길 중간에 화단이요. 도로와 그러니까 상행선 하행선 도로 중간에 한 4m 정도 되는 폭으로
중앙 분리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다 뭘 하려고 그러냐? 트램을 놓겠다는 거예요. 트램. 트램 아시죠? 그 무궤도 지상 열차를 말합니다. 근데 사실 이게 모르겠어요. 시간의 문제인데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왜냐하면 이 트램이라는 게 트램이 지나다 보면 결국 뭐하고 마주칩니까? 새끼라고 마주치잖아요. 그러면 이게 법이 지금 정확하지 않아요. 처음이기 때문에 지금 위례 신도시에서 이제 처음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문제가 돼 있습니다. 뭐냐면 이걸 도로교통법을 적용할지 아니면 철도로 봐서 철도법을 적용할지부터 굉장히 지금 서로 다툼이 많은 상황입니다. 그래서 그거보다는 당분간은 대중교통이나 아니면 차로 이용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. 동탄역까지 오면 거기는 이제 뭐 GTX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일단 수도까지 개통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. 가격은 약간 있는데 뭐 그래도 다닐만하다고들 하네요. 거기 사시는 분들도 내가 좀 아는데 그리고 뭐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. 제가 이제 저도 그 과거에 이제 동탄에 한번 청약을 한 적이 있어요. 제가 한 게 아니고 이제 제 그 딸 청약 통장을 이용해서 제가 이제 무조건 청약을 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입지라든가 이런 걸 좀 봤어야 되는데 당시에는 동탄이 붐이 일어나가지고 무조건 뭐 청약하면 돈이 되는 곳이다 이래가지고 뭐 제가 그때 이제 지방에 근무할 때인데 제가 딸 걸 대신 이제 청약을 했는데 아유 어머 이게 덜컥 당첨이 됐네요. 그래서 되게 기뻐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 너무 외곽이 거의 오산하고 붙었더라고요. 그래서 청약을 이제 계약금을 안 내면 뭐 청약을 취소하는 건데 그럴 경우에는 딸내미가 10년 이상 본 청약 통장을 날리잖아요. 그게 너무 미안해서 그래도 어떻게 단돈 프리미엄 1, 2천 원이라도 붙여서 넘길까 했는데 마지막 날까지 그때라도 안 돼서 결국은 포기하고 통장이 이제 다시 리셋됐죠.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때 청약 기간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. 지금도 딸한테 혼나고 있습니다. 원망이 어마어마하죠. 뭐 할 수 있습니까? 잘못을 제가 저질렀기 때문에 어쩐지 보통 그 당시에 보통 청약 경쟁률이 7, 80대 1 했는데 청약 경쟁률이 7대 1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싼 게 비슷하기라고 하지 않습니까? 청약 경쟁률을 딱 보고 알아차렸어야 되는데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. 뭐 여담으로 말씀드렸고 어쨌든 동탄은 인근에 뭐 오산, 평택, 그다음에 또 삼성전자도 있고 또 용인클러스터 단지도 있기 때문에 시장 수요가 많아서 이 동탄은 또 서울도 쉽게 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도 전망이 밝은 걸로 보입니다. 다만 아쉬운 점은 수도권, 그러니까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 물리적인 거리가 있거든요. 물리적인 거리가. 그래서 거의 한 50km 이상 되기 때문에 차를 갖고 이동을 한다든가 할 때도 서울이라든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좀 피곤함을 느낀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. 그 부분을 다 커버하는 게 뭡니까? 분양가죠, 분양가. 살고 몇 년 있다가 돈을 더블로 번다면 가야죠. 뭐 좀 고생해야죠. 어떡하겠습니까? 그죠? 예.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아까 말씀드린 그 가구들의 분양의 특성을 보면 전부 다 역세권이라는 거예요. 아까 이제 요강동, 대조동, 은평구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구로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고척동. 그 다음에 또 이 동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역세권이라는 거. 그리고 또 신축이라는 거. 그 다음에 기다림이 많았어요. 왜냐하면 청약이 신규 분양이 서울에서는 상당 기간 있었거든요.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한 3년 전인가요? 성북구에 있는 장이동에 이제 대단히 아파트를 한번 분양을 했죠. 그래서 그게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도 약간 미분양이 있고 그랬었어요. 분양가가 비싸가지고.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하면서 지금은 뭐 완전히
분양이 완료됐고, 뭐 일부에는 뭐 작은아마 P라고 그러죠. 프리미엄도 붙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. 그래서 가격의 메리트를 보시면 동탄을 하시는 게 무조건 맞고요. 또 어쨌든 간에 수도권이고 서울이고 하다 보니까 청약 경쟁률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이제 나름 판단하기에는 전략적인 접근을 하고 자금을 고려해야 된다.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네요. 일단 전략적 접근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여건하고 맞는 곳을 골라서 청약을 해야 됩니다. 아까 제가 좀 전에 동탄에 청약했다 포기한 사례 말씀드렸죠. 일단 당첨되기 위해서 일단 넣었다가 만약에 모르잖아요. 사람 일은 당첨이 됐어. 근데 금액을 계약금을 내거나 전체 마지막까지 낼 돈이 부족하다. 스트레스 받습니다. 그런 경우에는 잘 고민해서 하셔야 되고, 또 아까 직장이라든가 기타 출입관계 이런 거 할 때 그런 거리 같은 거, 또 자기가 선호하는 지역이 있잖아요. 그런 것들 고려하셔야 되고,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분간은 시세 차익이 그렇게 많지 않다. 이걸 생각하셔서 동탄 제외하고, 그래서 예산을 좀 잘 대비해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과거에 제가 이제 거기 말고, 사실은 이제 한 10년 전쯤 되겠네요. 일산 제 고향에 가면 식사지구라는,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제가 우연치 않게 거기 분양 하우스를 갔다가, 모델 하우스 갔다가 이렇게 청약을 하게 됐어요. 청약이 아니라 이제, 그 당시 청약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바로 모델 하우스에서 이제 계약하는 방식이었는데, 그래서 그때, 여러분들, 뭐 그런 집 최근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, 65평짜리 아파트였습니다. 가서 보니까, 모델하우스를 보니까 눈이 뒤집어져가지고, 거실에 분수가 나오는 아파트 혹시 보셨습니까? 아니, 그걸 보는데 어떻게 제가 참을 수가 있겠어요. 그래서 또 계약금이 그때는 5%였어요. 그래서 덜컹 했습니다. 그래서, 거기서 하여튼 한 1억 5천 정도 손해를 보고 이렇게 쫓기듯이 도망쳐 나온 적이 있습니다. 아파트 청약은 시세 차익만 보고 들어가가지고는 나중에 만약에 시세 차익이 나는 거는 아까 동탄 같은 데는 그게 좀 확실합니다. 만약에 차익만을 보고 들어가셨는데, 예를 들어서 구로동에 사신 분이 은평구에 당첨이 돼서 들어가면 제가 보기에는 이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손해를 보는 상황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청약은 나름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.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 제가 10년 전에 이제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부동산에 집중적으로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, 그래서 아마 공인중개사도 따게 되고 이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. 어쨌든 여러분들이 직접 몇 년 동안 이렇게 대단위로 청약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청약에 나왔을 때 청약을 하시되 신중한 접근과 또 전략적인 판단을 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면서 오늘 앵그리운 부동산 클리닉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